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빠르면 내일 중으로 리플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법률 전문가는 SSC가 리플의 소송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 곧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최근 SSC가 행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바이낸스와의 소송도 일단락을 시켰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은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바로 리플이죠. 자, 이번에 이 리스폴리 변호사가 제안한 해결 방안은 리플과 SC가 상호 합의를 해서 항소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자, 이러한 경우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인정하고 그 대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리플의 소송은 제미니, 크라켄, 바이낸스 거래소 등의 다른 법적 문제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미니 거래소에 대해서 SSC가 이 규제 집행 없이 종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SSC도 이 갠슬러가 물러나면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플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SSC가 좀 갑작스럽게 이 비공개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안에서 선샤인 액트 공지로 들어가 보면, 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소송에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공개 회의 때 리플의 사안을 다룰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리플의 소송은 이제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스가 현재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빠르면 3월달, 늦어도 한 4월에서 5월달 안으로는 임명이 될 것이고, 이 애킨스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발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비공개 회의 오늘이죠. 그리고 오늘이고, 늦어도 한 3, 4, 5월달 중에는 이번 상반기 안으로는 그대로 종료는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27일 오후 2시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8일 한 4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해가 밝는 대로 이 비공개 회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현재 리플의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바인데, 만약 실제로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리플은 일단은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었는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히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리고 갠슬러가 퇴임을 밝히면서 10배 정도 격차에서 이제 2배까지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될 경우 이 2배 격차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오히려 역전하면서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바로 ETF와 IPO, 이런 것 그동안에 이제 이것들의 숙제였는데 이것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방향성은 이제 재밌게 정말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외부적인 그런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내일 만약에 정말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를 딛고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이 매수세가 리플로 강력하게 쏠리게 되면서, 자, 그 어떤 코인보다도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이 ETF도 현재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SLC가 이번에 비트와이즈 운용사에 리플 현물 ETF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1일 동안 이 의견 수렴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또 SLC가 행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자면, 그동안에는 ETF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반려를 먼저 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려를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바로 접수를 받아 주었습니다. 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SLC가 우리 암호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ETF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TF도 이제 순항을 하게 되면서 실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인공지능 AI가 내놓은 예측인데, 자, 일단 중간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50에서 100% 상승해서 3.9에서 5.2달러까지 목표를 할 수가 있고, 또 강세장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7.5에서 10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자, 특히나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가격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리플의 또 하나 대형 호재가 바로 기업 공개 IPO죠. 자, 리플 측에서는 이미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갠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속 계획을 철회를 했던 것인데, 이제 갠슬러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 판세는 180도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랩스 측에서는 이 분쟁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 IPO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최대 IPO가 바로 사우디 아람코였는데 아람코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죠. 현재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시가총액 순위로는 지금 9위권에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0위권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플도 이 아람코까지도 이제 바짝 뒤쫓게 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오르게 될 것이고, 자, 그 과정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리플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 분석에 따르면 리플 회사의 주가는 $600, 그리고 리플의 평균 정인 단가는 한 $35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이 $2.2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IPO 하나만으로도 최소한 우리 1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송이 이제 곧 끝이 나게 되면은 ETF와 IPO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리플 토큰의 소각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에 대해서는 리플의 CTO가 이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역시도 소각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이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리플 측에서 매월 초마다 하고 있는 락업 해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게 리플 측의 입장과 우리 투자자들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리플 측에서는 기관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된 자금으로는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 또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자, 왜냐면 이 락업 해제가 되는 물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1000억 개 물량 중에서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서 10억 개가 매월 초마다 해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 리플의 가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거죠.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재단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판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실제 ETF와 IP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리플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이제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소각 대상의 물량도 엄청납니다.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약 370억 개가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또 이 계좌에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해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의 40% 육박하는 이 에스크로 계좌 물량이 소각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리플의 공급량이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공급량이 계속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급증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송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ETF와 IPO가 곧 진척이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제 소각에 대한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물량 관리 방식, 락업 해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소각이 기사화가 될 것인데, 이 기사화가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늦습니다. 이 뭐 기관들도 그렇고 고래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기사화가 되기 전 우리가 미리미리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송이 결국 ETF와 IPO를 넘어서 소각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를 꼭 앞으로의 로드맵 정도로 꼭 바라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이제 하나 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외부적인 악재가 그렇게 좀 악재 발생으로 인해서 시장상이 좀 녹록지가 않지만, 이런 악재는 이제 곧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코인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전반적인 이런 로드맵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달러 부분에 머물고 있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많이 모아나갈 수 있을 때 많이 모아나가 주셔야 되고,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돈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는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